김병기 전 대표 때처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일 1폭로, 2폭로, 3폭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폭언과 갑질 논란, 이번에는 임신 중이었던 구의원이 유산 위기까지 겪어야 했다라는 폭로입니다. 이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구의원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울 지역은 이해훈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해당 행위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기초의원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명당한 이 기초의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제명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저 포함 구의원 3명은 해당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오히려 총선 운동 과정과 이후 당협 활동에서 배제를 시키며 당협 내 갈라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하여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저 포함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공정한 징계라기보다 경고였고 본보기였으며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해훈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그곳의 구의원입니다. 임신 중에 괴롭힘 당해서 유산 위기를 겪었다.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기초의원을 이해훈 후보자가 합류시키길래 반대했더니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 당시 임신 중이었고 유산 위기까지 겪을 정도였다라는 것이고요. 곧바로 또 다른 갑질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막내 아들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동창생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보호자진을 학교로 보내서 이거 해결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커서 공익 근무를 할 때, 군복무를 할 때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수박을 근무지로 배달시켰다 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님,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기억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1일 1폭로, 2폭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실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가 않겠죠. 근데 가해자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저런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저걸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런 일을 그냥 통상적으로 시키고 하고 이랬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일단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 때 수박을 서울시내 파출소로 배달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지금 그게 단순히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넘어갈 상황은 훨씬 넘는 여러 가지의 의혹 제기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청문회에서 지금 소명할 상황도 이미 초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시점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청문 보고서는 넘어왔는데요. 그 얘기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전직 보좌주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매우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매우 민감했던 것 같은 이 후보자가 이렇게 지시도 했답니다. 새로 터진 의혹입니다. 보좌진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신고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 보내고 반박 댓글을 작성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폭언과 고성이 쏟아졌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누구든지 자신 관련된 기사에 악플이나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리면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저런 어떤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에게 그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린다 그래서 그 댓글을 관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 관리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인 거죠. 그렇죠. 그 중간에서 이제 보좌진들만 의원한테 야단 맞고 압박당하고 질책받고 앞서 이제 뭐 우리가 녹음 몇 차례 이제 거듭해서 들었습니다만 저는 들을 때마다 제가 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 당시에 아마 20대였을 거 추정되는 그 젊은 인턴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다 그 마음이 쓰일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해운 의원이 뭐 보좌진 갑질 관련해서 이런저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앞서 또 중구 구의회 의원도 새로운 폭로에 나서고 했는데 본인이 그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만 좀 진심 어린 성찰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진심 어린 성찰을 한다 그래서 저렇게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될 리도 만무하다고 보고 요즘 감수성에 아무리 이제 하급자하고 보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인격 말살에 해당하는 그런 언행을 한 사람이 저런 고위공직에 가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대중문화예술인들, 연예인들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에 뭐 학폭이나 이런 예. 걸로 활동을 중지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 진영의 어쨌든 인물을 데려다가 저렇게 요직에 기용한 인사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야심찼다고 봅니다만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전직 보좌진들은 이 후보자가 심지어 서로를 감시하고 그 감시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한리직이 뭐 사급 보좌관의 동향을 보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영감이 내리는 지시의 의도는 북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 말고 다른 집들을 감시해서 보고하라는 5호 담당제라는 게 있는데 보좌진들에게 상호 감시를 지시한 것, 이해 훈판 5호 담당제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나 봅니다. 알겠습니다.